네. 자, 정말 부모님께서 저를 풍족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정말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부모님이 여유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너무나도 심한 결핍에서 자랐던 엄마인지라 특히 그 엄마가 저에 대해서 더 많이 보상해주고 싶었던 그 욕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게 돈을 버셨었고, 그걸 아는 저의 입장으로서 참 감사한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스킨을 통해서 진짜 세상을 봤고 그 안에서 철이 들어서 벌써 10년 차 뉴스키너고요. 30살에 뉴스킨 시작해서 벌써 올해로 40이 됐습니다. 네, 세월이 참 재밌어요. 제가 30이 됐을 때 뉴스킨 비즈니스를 그때는 하고 있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때는 30이 되는 게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저는 사춘기가 30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0이 올해 딱 됐는데요. 느낌이 어떠냐면 너무 설레고 그리고 50살도 기대되고 저의 40살의 그 과정이 얼마나 그 막 핑크빛일 것 같진 않지만 물론 힘들고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달갑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비즈니스 세미나, BOM 세미나의 주제는 누구의 삶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곳에는 모두 다 대부분 사업자 사장님이실까요? 아니면 초대자도 많으신가요? 네. 초대자 사장님들을 위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누구의 삶인가? 그리고 이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누구의 사업인가? 라는 질문으로 화두를 던져보았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11년 전 박재은에게 한번 되짚어 물어보면 저는 지금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네, 진짜. 사장님들도 아마 그러실걸요?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들도요. 만약에 아직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와 있네? 내가 어떻게 지금 뉴스킨 세미나를 듣고 있지? 라는 것도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문득. 그리고 뉴스킨 비즈니스를 한 지 뭐 1년, 5년, 10년 차 누군가에게 여쭤봐도 진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실 줄 아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요, 전혀요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어른이라는 것도 어쩌다 된다라고 하잖아요. 어쩌다 어른이라는 말도 있는데 참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도 과거에 내가 살아온 그 과정들과 그 여정들이 만들어 놓은 어느 툴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 제가 뉴스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냥 과거의 나에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곁눈으로도 보지 않았을 거고, 왜냐하면 뉴스킨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해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 내가 만들어준 나의 지혜와 해안이 이제는 뉴스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뉴스킨에 관심을 가져보고 호기심을 가져보고 이제는 배워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나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지금 이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밤이 늦었잖아요. 9시가 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하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건 영상으로 보지 않고 잠깐 소리로만 들어볼까요? 누구를 위한 삶인가 소리쳐 보아도 예예예예 누구를 위한 삶인가 달려가 보아도 이렇게 멋지게 노래를 불러준 사람은 배우 황정민 씨예요.
배우 황정민 씨가 누구를 위한 삶인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저는 딱 이 장면만이 제일 멋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리와인드해서 보는데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황정민 누구를 위한 삶인가. 저는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나?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어른들을 위한 동화 한 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들이 퇴근길에 집에 들어가는 길에 어, 집 앞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빠가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계십니다. 아빠가 뭔가를 찾고 계시니까 딸이 된 도리로서 당연히 여쭤봐야죠. 아빠, 거기서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니 아빠가 내가 열쇠를 잃어버려서 그걸 좀 찾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열쇠를 잃어버리셨어요? 그럼 제가 같이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아빠가 잃어버린 그 열쇠를 딸이 된 도리로서 함께 찾습니다. 열심히 찾고 한참을 찾았는데 찾아도 그 잃어버렸다는 열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다시 여쭤보죠. 아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대체 어디서 잃어버리셨어요? 여기서 잃어버리신 거 맞아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빠가 너무나도 당연하듯 아니, 여기서 잃어버리지 않았어. 라고 대답을 하시죠. 네? 여기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여기서 찾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여기가 좀 밝아서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가실까요? 여기가 좀 밝아서 잃어버린 열쇠를 있는 곳에서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그냥 밝은 곳에서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열쇠는 어떤 열쇠세요? 어떤 걸 찾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그곳이 그 열쇠가 있는 곳이 맞을까요? 혹시 아니라면 좀 어둡고 음습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곳이더라도 진짜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동화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과거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찾으셨어요. 너무나도 열심히. 그래서 그 열심히 찾는 부모의 등을 보면서 저도 자랐습니다. 덕분에 요즘은 그 부모님을 수저라고 표현하잖아요. 어, 남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뭐 은수저, 금수저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얼마나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그 뒷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호화로운 수저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 부모님의 대가집을 덕분에 일찍이 배낭여행도 다니면서 유럽 배낭여행 다니면서 그리고 뉴욕으로 사실 맨하탄으로 유학을 갔었는데 그때가 환율이 1,700원대였었어요. 그래서 맨하탄에서 살지는 못하고 뉴저지에 살면서 뉴욕 그 맨하탄으로 유학을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덕분에 제가 지금 뉴스킨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또 계기가 있었는데요. 해외에 살다 보니 정말 부유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제 친구들, 또래들을 보면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그리고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데 시집 가서 적당한 시기에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또 좀 불행히도 경단녀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쯤 됐을 때 친구들이 다시 일하고 싶다. 그런데 일할 곳이 없다라는 우울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 10년 차인데 아직 아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그려놓은 도면이에요.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왜냐하면 그 아이를 너무나도 풍족하게 키우고 싶고 부모님이 저한테 줬던 거 이상으로 주면서 키우고 싶은데 도저히 제 세대에서는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거 이상으로 주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뉴스킨을 선택하고 다른 친구들이 선택하듯이 그냥 천편일률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독특한 노선을 선택을 했죠. 저희 엄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랑스럽고 긍정적이고 진짜 저의 롤 모델입니다. 진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절대 없었냐 물어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힘들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렵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지금 여기 보면 보이시죠? 상패, 트로피.
이건 저희 엄마가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일을 하시면서 18년 근무하시면서 16년 동안 전국 1등을 하신 상패거든요. 그리고 이 1등을 대도시, 부산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하셨던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까요? 저 남단에 있는 여수라는 아주 작은 곳, 그 여수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 전국 1등을 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정말 영업의 여왕이구나, 영업을 잘하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더 체구가 작으시고 너무나도 소심한 성격이시고 하지만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 그래서 스스로 제 발로 찾아 들어간 보험회사, 그리고 그곳에서 초반에는 너무나도 힘겨웠지만 나중에는 좀 새로운 방법으로, 살짝 뭐 힌트를 드리자면 어딘가가 공사를 시작하고 기반을 닦고 있고 하면 그 공사장으로 직접 찾아 들어가서 이곳에 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의 보험을 따내셨던, 그러니까 1대1로 개인으로 영업을 하셨던 게 아니라 그냥 공사 현장에 아는 사람이 없어도 무작정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곳의 건물주 사장님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건물이 올라가기도 이전부터 보험을 따냈던 그런 수완으로 저희 엄마는 전국의 1등을 16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3W라고 하는 상패가 두 개가 있는데 3W라는 것은 위크, 주, 한 주에 3건 이상씩 신규 계약을 따낸 사람에게 3W, 그리고 100주, 그러니까 100 weeks를 연속으로 하신 분들한테 이 상패 하나를 준 거예요. 그러면 200주를 연속으로 신규 계약 3건을 매주 하신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로 대입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신규 정기 구매 건수를 매주 3건씩 100주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이렇게 멋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셨는데 결국은 위기, 그러니까 병을 얻게 되십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리고 되돌아왔을 때 방학 때 잠깐 돌아왔는데 제 눈앞에서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그 병명은 스트레스성 근육병.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장의 중압감 때문에 제가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워낙 환율이 1,700원대 육박할 정도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또 딸을 들어오라고 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 1등이 혹시라도 2등이 될까 하는 그 불안함에 엄마가 너무나도 스스로를 올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그때 엄마가 긴장이 풀리셨는지 스트레스성 근육병으로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치가 되셨지만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인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온 몸을 지배할 정도로 극심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거구나. 그리고 그런 삶을 더 이상 엄마가 안 살게 해주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저희 실질적인 가장, 그러니까 아빠도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버셨지만 저희 집안에서 한 달에 2,7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매달 커미션을 버셨던 저희 엄마가 저희 집에서는 대들보 가장이셨거든요. 근데 이 가장의 위기가 탁 도래하니까 저희 가족 전체가 위기가 생기더라고요. 3천만 원 벌던 사람이 돈을 못 벌고 한 달 넘게 두 달 넘게 병원에 입원을 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3천만 원 벌던 소득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제로는 아니었지만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면 마이너스 3천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소비는 이미 3천만 원의 규모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극심한 가족의 위기가 왔고, 그리고 저는 그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하면서 커피숍이나 한번 해볼까? 너무나도 무모하고 네, 무모하죠. 진짜 용감하죠. 무식한 게 용감하죠. 커피숍 한번 해볼까? 그때 한참 뭐 베스킨라빈스, 뚜레쥬르 이런 것들을 많이 막 오픈할 때였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그리고 또 저희 엄마는 보험 설계사였고 그로 인해서 병이 나서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곳. 그러니까 아까 그 열쇠를 찾는 그 밝은 곳이 보험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대리점 영업을 한번 해볼까? 대리점을 차려서 다른 아이템들까지 다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는 대리점을 한번 오픈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규모에 맞춰서 아는 한도 내에서 계속 생각하고 또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저희에게 뉴스킨이라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원하는 삶이 있고 이루는 삶이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이퀄이 형성이 되나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한테 대입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꿈꾸고 있는데 그 꿈꾸는 삶을 내가 진짜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분명히 꿈꾸는 삶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스라이 그게 안개처럼 흐릿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당연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뉴스킨에서 제가 이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소가 막 지어져요. 저의 꿈을 생각을 하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뭐 추가 소득, 자기 사업, 재정적인 자유, 보다 많은 여유 시간, 개인적인 성장, 다른 사람을 돕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일로부터 은퇴하고 그리고 유산을 상속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걸 꿈꾸세요? 어떤 걸 원하세요? 지니가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당신이 선택하는 걸 주겠다. 세 가지만 선택하시라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딱딱할까 싶어서 저는 저의 판타지를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원하는 삶은요. 하고 싶은 걸 할 자유와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걸 항상 꿈을 꿨고요. 눈을 감고 이 장면을 떠올려 봐요. 평일에 햇살 좋은 날에 면바지에 가벼운 캐시미어 가디건 하나를 쓱 편하게 걸치고 그리고 선크림만 바르고 립글로즈만 발라도 너무나도 반짝반짝 예쁜 피부. 집 앞 브런치 카페에서 느긋한 오전을 보내면서 오후에는 내가 배우고 싶은 강의를 듣는 그런 40대. 그리고 내 소중한 사유를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아뜰리에를 꾸며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쪼들리면서 살았던 그 뉴욕에서 이제는 장기 여행자가 되어서 현지인처럼 편안하게 즐길 만큼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어휘력도 갖추고 싶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유연한 어른의 삶을 살고 싶다. 가족과 친구에게 휴식 같은 사람이 되고 여유와 여행을 선물하고 싶고 그리고 여전히 도전과 시도를 즐기는 영원히 청춘의 마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 먹고 차 마시기를 즐기고 또 그 사람들도 저를 좋아하는 유쾌한 언어를 구사하는 내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레저와 스포츠를 즐길 만큼의 정신적, 신체적인 강건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저의 로드맵이에요. 인생 로드맵. 원하는 삶. 어, 떠올려 보면 한마디로 자유예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런데 참 흔하죠. 이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 흔하고 촌스럽고 그런데 모두 다 자유를 원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도 너 자유로워? 이렇게 물어보면 나름대로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런데 정말 그냥 그렇고 그런 자유 말고 생각해보면 그 자유가 사실은 불안한 자유, 불안할 거거든요. 어느 한 구석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자유예요. 너 자유로워? 응, 먹고 싶은 거 어느 정도 먹고 나갈 수 있을 때 나가고 뭐 남편이랑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어느 정도 그냥 자유롭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깊이 있게 다시 물어보면 불안한 자유죠. 그런 자유 말고 진정한 자유. 그 진정한 자유는 결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돈이라는 걸 이야기하면 돈 얘기? 그거 너무 속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뉴스킨에서 알게 된 거, 돈과 부는 다르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거 그냥 막연히 많이 벌어야지. 나 열심히 일해서 좋은데 취직해서 혹은 창업해서 나 많이 벌어야지 생각했던 그 돈에 대해서 제가 다시 알게 된 건 부는 수입의 규모가 아니라 수입의 형태라는 걸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수입의 형태에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성실해야 한다라는 걸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던 노동소득
아니라 불로소득의 형태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불로소득이라는 거 어떤 이미지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로소득을 저희 학교 다닐 때요. 학창 시절에 불로소득 하면 대단히 위험하고 또는 사행성 또는 불안전하고 뭔가 좀 게으른 배짱이가 연상되는 그런 단어로 인식이 주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불로소득이 대체 어떤 소득일까? 정말 내가 배워왔던 대로, 내가 알아왔던 대로 불로소득이 그렇게 나쁜 건가? 근데 불로소득?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그 불로소득이더라고요.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그 이외의 소득을 말한다.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의 투자 수익, 부동산 등의 매매 차익, 재산 소득, 그런 거 이외에도 상속과 연금과 복지, 이 모든 것들을 불로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돈이 불로소득이었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진정한 부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원했던 건 100개의 빵이었는데 100개의 빵이 아니라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공장, 그게 진짜 부구나.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라는 건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고 시스템이다.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공장, 부를 만들어주는 수단, 시스템? 이게 진짜 부구나. 근데 또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막연하죠. 그 시스템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진짜 그게 맞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저의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실 법한 멋진 리더, 모두 다가 아는 그 리더의 입을 빌려서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김승호 다시 공유할게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 거지들도 엄청 많아요. 돈만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유지할 수 없게 돼요. 굴릴 수도 없게 돼요. 몇 가지 돈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이것은 다 각기 다른 능력이에요. 돈은 중력과 같아요. 중력은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주변에 다른 것을 끌어들이는 힘이에요. 돈도 똑같아요. 중력이, 즉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고 그 돈의 무게감이 크면 클수록 다른 돈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청년들 중에 보면 막 100억, 1000억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그게 굉장히 큰 돈 같지만 실제로 1억, 2억 하는 순서로 따지면 한 7번, 8번 대곱하기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실제로 그렇게 커져요. 제가 매장 하나를 가지고 매장 300개 열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는데 그 다음 300개는 언제 했는지도 몰라. 원래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 자체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돈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거는 스스로 존재하고 생각하고 개별적 실체를 가지는 것을 인격체라고 그래요. 돈도 인격체로 받아들이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돈을 벌려면. 자, 인격체란 뭐냐? 인격체로 돈을 이해하면 돈은 어떤 형태로 보이냐?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돈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돈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있는 걸 좋아해요. 돈은 그래서 몰려다녀요.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바꿔 말해서
어린아이를 함부로 하면 그 엄마가 우리 가게에 올까요? 아니면 그 엄마가 내 친구가 될까요? 안 오지. 싸우잖아. 그리고 밖에 가서 소문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돈을, 작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한 번에 몰려다니는 돈보다 힘이 세요. 무슨 얘기냐면 매달 100만 원씩 버는 사람은 1년 내내 굶다가 어느 날 1000만 원 버는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캐시플로우라고 얘기해요. 일정하게 물이 들어오는 거. 비가 일정하게 골고루 오면 곡물도 자라고 우리가 온도를 유지하거나 세상을 사는데 편리한데 만약에 한 번에 비가 몰아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돈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디 가서 일당으로 돈이 많이 버는 사람들 있죠. 뭐 기계 고치고 뭐 설비해갖고 하루에 30만 원, 50만 원 버는 사람들 돈을 못 벌게 돼 있어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하루 일당씩 보면 30일이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수입보다 몇 배 되는 것 같지만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을 모을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조직화된 돈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겨요. 돈은 같은 100만 원이라도 혹은 같은 1000만 원이라도 지금 현재 보여지는 가치는 동일하더라도 그 돈이 벌어진 과정에 따라서 그 돈의 무게가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벌은 돈은 돈의 가치가 무게가 100kg라 그러면 누가 준 돈은 1kg도 안 되는 거예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임보다 그 힘 자체가 그리고 그 중력 자체가 전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친구들끼리 회비를 모았는데 회비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평소에 하는 소비보다 더 아까워지 않고 소비를 한다면 그 사람은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의 존중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물품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세금으로 어떻게 마련한 뭐 시설물, 형태, 서비스 이런 것조차도 이게 공공자산이면 결국 그 안에 내 돈도 있고 남의 돈도 있잖아요. 남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자신의 돈을 존중하는 태도와 동일해져요. 네. 이 영상은 1시간 넘는 김승옥의 그 강의를 제가 5분짜리로 편집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비즈니스를 알려주고 싶은 분들한테 이 영상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태어나서부터 우리 손에 계속 쥐고 있는 그 돈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특히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잘 몰랐냐면 한 번에 들어오는 1000만 원보다 매달 들어오는 100만 원이 훨씬 더 조직화된 돈, 그 돈이 훨씬 더 힘이 세다라는 걸 뉴스킨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우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돈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들만 꽁꽁 싸매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 있었더라고요. 레버리지라는 책 베스트셀러잖아요. 이 책에서도 이런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한 삶과 시간적인 자유를 원한다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성공의 법칙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더 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 제도권이 당신이 그 방법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 우리는 누구나 레버리지라는 걸 경험을 하는데 당신은 포식자 아니면 먹잇감, 고용자 아니면 노동자,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이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를 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를 당한다. 만일 당신이 타인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도 당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레버리지에 의해서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와 통제력을 가장 적게 누리는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과 일과 돈이 정비례한다라고 착각하지만 백만장자, 억만장자, 기업가들은 이미 그것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는 우리에게 돈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해야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부를 가져다 주는 수단이고 시간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고 그것이 바로 조직화된 돈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 멋진 시스템, 수단, 도구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정보를 베스트셀러들에서도 주구장창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전달하려고 해도 그냥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게 참 아쉬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팬이 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드로우 앤드류라는 사람 혹시 아시나요? 인플루언서 드로우 앤드류. 네,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도 되게 유명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김미경 강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 잠깐의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나도 쇼킹했던 한 단어가 있어요. 그 앤드류가 쓰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쇼킹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어요. 수입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를 그 친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김미경 강사도 수입 파이프라인이 10개시라고요? 이렇게 바로 대받아 치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이 아니라 음성으로만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보니까 줄잡아 약 7개로 쫙 펼쳐졌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다 무르익으면 7개에서 수입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정확히는 10개예요. 수익 파이프라인. 수입 파이프라인 10개예요. 네, 10개. 근데 네. 야, 20대, 불과 20대이고 사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미 10개의 파이프라인에서 돈을 벌고 있다. 근데 그게 단지 노동 사분면에서만 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팔아서 버는 돈, 내 지식을 팔아서 버는 돈, 그리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버는 돈, 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10가지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놀랬던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를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뉴스킨 사업자들, 네트워크 마케터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이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를 어쩜 이 친구는 이렇게 이미 알고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유튜브를 다 섭렵을 하는데 그 내용이요. 대부분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책을 읽은 듯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노력보다 중요한 건 선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5%의 사람들이 단 5%의 돈을 가지고 내 시간과 노동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정말 돈이 많은 5%의 사람들은 95%의 돈을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을 통해서 돈을 벌더라 하면서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부자 아빠 비즈니스 스쿨에 써놓은 책 이야기 46페이지의 이 그림 특허를 받은 이 그림이 그려져 있고 56페이지를 펼쳐보면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왼쪽 사분면에서 오른쪽 사분면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벽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걸 이동하는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사업체를 세우시면 됩니다. 능력이 있다면 직접 사업체를 세우시면 돼요. 근데 그 능력이 좀 부족하시다면요. 돈을 가지고 그 가맹점들을 사시면 됩니다. 맥도날드나 타코벨 같은 굴지의 가맹점들을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좀 부족하시다고요?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해질 수 있는 3번째 방법,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써놓았는데 저는 뉴스킨에 와서 겨우 본 이 책을 어쩌면 이미 세상의 중심에서 1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에서 돈을 벌고 있는 이 친구들은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미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 참 무릎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기대어 있다면 그 사다리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오르느냐 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오르고 있는 그 사다리 오르기를 잠시 멈추고 그것이 세워진 위치를 잠깐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위에 적어 놨네요. 메모를 해놨네요. 못을 박을 때 필요한 도구가 망치가 있고 손바닥이 있다면 망치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망치가 없고 망치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망치라는 도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손바닥으로 받고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당신의 소득 금액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소득의 질입니다. 얼마나 많이 버는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버는지, 소득이 어디서 지속적으로 나오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 또한 아까 김승호 회장이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을 하죠. 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방식도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돈의 힘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셉니다. 그래,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나를 위한 삶, 그리고 자유,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선 자유가 필요해요. 그 자유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네. 이런 자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돈이 필요하더라. 그런데 이 지속적인 돈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자산을 통해서 벌게 되더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도구는 과연 뭘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아이템입니다. Anyway Money. 가정의 소비를 소득으로 만드는, 경기를 타지 않는, 경기가 나쁠 때나 좋을 때나 언제나 내가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불경기가 없는 그런 아이템. 그게 바로 뉴스킨이었고 뉴스킨에서 유통되고 있는 아이템이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못 팔겠더라고요. 못 팔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업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조금은 좀 틀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제품을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품 그 너머에 수많은 기회와 가치를 파는 사업이긴 하는데요. 뭐가 됐든 팔긴 팔아야 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팔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주변에. 미용 기술을 파는 사람, 지식을 파는 사람, 혹은 예술적 재능을 파는 사람, 의술을 파는 사람, 모두 다 뭔가를 팔고 있더라. 그런데 왜 못 판다는 말에 내가 뒤에 숨으려고 했을까? 나는 그동안 어떤 걸 팔고 어떤 걸 유통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유통했던 게 과연 나를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건가? 혹시 그렇지 않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이라는 아이템을 충분히 알아볼 만하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주도해온 비즈니스 트렌드를 주도해온 기업을 보면요. 굴지의 기업 LG와 삼성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죠. LG라는 기업은요. 저와 또래가 비슷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럭키와 금성이 합해져서 럭키, 금성, LG가 됐습니다. 근데 그 럭키, 금성, 럭키 페리오 치약을 기억하시나요? 럭키는 페리오 치약. 그러니까 LG는 지금 가전제품을 팔고 반도체를 팔고 뭐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기업의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과거에는 럭키 페리오 치약을 유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럭키라는 회사, 이전의 전신 회사는 뭐였냐면 즐거울 낙자에 기쁠 희자를 쓰는 락키라는 회사였어요. 동동구르무를 파는. 네, 엄마들이 얼굴에 발랐던 그 동동구르무. 그 동동구르무 락키에서 럭키가 됐고 럭키가 LG가 됐습니다. 어떤 게 유통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삼성도 지금 가전제품과 반도체와 이런 것들을 유통시키고 있지만 과거에는 어떤 걸 유통했나? 네, 조미료를 유통을 했었던 기업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롯데, 네, 10원짜리 껌을 팔던 롯데에서 지금 굴지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즈니스 트렌드를 주도해온 기업이 유통했던 아이템들은 어떤 것들이었나? 경기를 타지 않고 언제나 어디서나 매번 꾸준히 활용하게 됐던 그런 아이템들이었다. 그러면 이 앞으로 비즈니스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가? 알리바바나 구글이나 아마존.
플랫폼 기업들이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트렌드를 주도해왔던 기업과 앞으로 비즈니스 트렌드를 이끌어갈 기업, 아이템과 플랫폼, 아이템을 유통하고 플랫폼 기반이 잡혀있는 기업. 뉴스킨이 바로 그렇더라고요. Anyway Money. 네, 끊임없이 누군가는 제품을 경기를 타지 않고 항상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 아이템이 유통이 되고 있고, 심지어 그게 온라인에서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뉴스킨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믿고 나의 미래를 투자하셔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킨 제품을 아마 써보셨던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계실 거예요. 근데 써보니 어떠시던가요? 앞으로도 쓰지 않을 이유가 있던가요?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전달하실 수 있겠죠.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전달해준 사람도 앞으로 계속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분명히 그분도 전달을 할 겁니다. 쓰지 않을 이유가 없고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2명에게 전달하고 2명이 2명씩에게 전달하면 2, 2는 4라는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산수. 그러나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될 것은 마케팅의 수학이고 기업의 수학이고 경영의 수학이고 네, 부자들의 산수. 2, 2는 4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4와 기존에 있던 2가 더해져서 총 6의 이상이 되는 2, 2는 6 이상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시사회를 할 때도 그냥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다 볼 수 있게 오픈을 하지. 그렇지 않고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오픈을 하는 거. 이런 게 모두 다 마케팅으로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처음에 이가 한번 돼보세요. 쓰지 않을 이유가 없고 전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가 2명에게 전달하고 2명이 2명에게 전달하고 그 2명이 2명에게 전달을 하면 총 18이 될 줄 알았는데 30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2명이 아니라 딱 1명만 더해서 3, 3은 3명씩에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3, 3은 9가 될 줄 알았는데 또 단계를 펼쳐서 나가면 12가 되고 120이 됩니다. 제가 이 산수에서 소름이 돋았던 건 2와 3은 시작하는 그 2와 3은 단 1의 차이지만 단계를 거쳐 나갈수록 30과 120, 4배의 차이, 즉 90의 차이가 된다는 거. 그리고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면 더 큰 차이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5로 한번 확장을 시켜보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네, 총 780이 됩니다. 근데 이 심지어 어떤 780명이냐면요. 이 780명은 매일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사용하는 그 Anyway Money를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쓰잖아요. 매달. 적어도 10만 원은 쓰는 780명. 그러다가 누군가가 TR90라도 하나 더 추가해보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될까? 좋아서 쓰고 좋아서 전달하고 나로 인해서 소득도 추가 창출하는 그런 멤버 780명이 10만 원씩만 쓴다고 해도 7,800만 원이죠. 그럼 매월 그 7,800만 원의 40% 캐시백은 얼마인가요? 3천만 원 이상이 되죠. 심지어 이것은 코로나에도 금세 적응하고 진화하는 온라인 기반 유통 사업이라는 점이 소름이 돋는 거죠. 땅 위의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진정한 부는 공중에 하늘에 있다. 유형의 자산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을 쌓으라 하는 그 석학들의 이야기에 딱 맞는 온라인 기반 확장 자산입니다. 온라인에 기반하고 있는 자연 발생적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나의 자산. 이게 바로 나의 소비자 자산이거든요. 천천히 갈 수는 있으나 멈추거나 도태되진 않을 거예요. 내가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쉽게 못하겠다라고 핑계를 대죠. 내성적인 성격이라 못하겠고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못하겠고 인맥이 없고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피부가 좋지 않고 아기가 어리고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빨간 글씨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못하겠다라고 쉽게 얘기해버린 이
태도가 문제인 거죠. 삶의 태도가. 그래서 그 여수라는 지역에서 18년 동안 16년을 전국 1등을 하는 연도 대상을 받은 사람, 그 저희 엄마가 저한테 등으로 가르쳐준 태도는 뭐였냐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 왜 못해?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너무 쉽게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았나요? 누군가의 글귀에서 제가 봤는데요. 백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내가 백만장자가 될 거라는 그 믿음을 믿는 게 더 어려웠다라는 그 글을 보는데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믿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과 걸림돌을, 이유와 핑계를, 상황과 문제를 혼동하지 마세요. 상황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에게는 아마 문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디딤돌 삼을 수 있어요. 요즘 경기가 좋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오늘 실천해야 할 일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회가 많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루저라는 의미입니다. 부디 루저가 되지 마세요. TV만 틀면 어렵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영업 타격.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부채 위험도가 높고, 그러나 20, 30대 젊은 층은 자영업을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어서 괜찮은데 60대 이상들의 연령층에서는 뒤늦게 창업, 전 재산을 걸고 창업을 해서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다. 자, 그러면 20대들은 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20, 30대들이 힘들어지면 그 고스란히 그 위험은 부모와 함께 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무언가를 리스크를 갖고 자영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기회를,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과 뉴스킨의 기회를 분명히 알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를 가져다주는 수단, 파이프라인,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수단, 자유를 가져다주는 수단,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을 살게 해주는 수단은 파이프라인이 될 것이고, 그 파이프라인은 리스크가 없고 레버리지로 확장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은 소득, 내가 정말 소득을 어디서 더 많이 벌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디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 소비에 신중하고 현명한 프로슈머, 우리들의 소비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곧 우리의 소득이 될 수 있게 만들어보자. 저도 과거에 이런 좋지 않았던 피부와 엉망진창이었던 저의 몸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고, 저희 엄마도 지금은 60세가 넘은 외모인데도 예전보다 훨씬 더 청춘, 아름다운 외모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은경 사장님, 제가 항상 감사한 우리 정은경 사장님. 2019년 4월 22일에 저는 새로 태어났어요. 2019년 4월 22일에 정은경 사장님의 레시피를 과연 저게 될까? 어떻게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세 끼를 쉐이크를 먹어? 소비자에게 얘기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해봐야겠어 하고 제가 그걸 먼저 실천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랬던 제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은경 사장님. 그리고 이런 저를 통해서 수많은 마켓들이 생겨났고 파트너들이 돈을 벌고 몸을 바꿨는데 돈을 벌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삶도 바뀌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성과이고 저 개인적인 영광이고 글로리지만 이걸 또 보면서 저의 팀들과 함께 성장을 하고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정말. 네, 저도 저희 엄마의 위기, 가장의 위기 때문에 살짝 힘들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언제나 진짜 배기를 골라내기 위한 기회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만약에 저희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저희 가정이 그냥 살던 대로 살았겠죠? 그러면 영원히 위기가 없었을까? 언젠가는 닥쳤을 위기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를 저희가 미리 감지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해석했고 그리고 실행했고 용기를 냈습니다. 변화란 하던 것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하지 않던 거를 더 해보는 것.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혹시 뉴스킨 내가 해도 될 비즈니스인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지 않던 걸
조금만 추가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건 여러분의 후원자에게 꼭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제가 뭘 더 해보면 좋을까요? 뭘 변화시켜보면 좋을까요? 하는 물음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한정적 안내를 통해서 일부 진화하실 겁니다. 한정적 안내. 네. 마지막으로 밤이고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시 한 편이 있는데 짤막하게 진정한 나의 삶을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로 제목을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불가능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전 참 좋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호탕하게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더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자기 부모 형제를 끔찍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바쁜 가운데서도 시 한 편을 읊을 수 있는 여유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좋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노래를 썩 잘하지 못해도 즐겁게 부를 줄 아는 사람, 어린아이와 노인들에게 좋은 말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좋고 책을 가까이 하고 이해의 폭이 넓은 사람이 좋고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좋고 철 따라 자연을 벗삼아 여행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손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탈 줄 아는 사람이 좋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봐 줄 줄 아는 사람이 좋고 때에 맞는 적절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녹여 용기를 줄 줄 아는 사람이 좋다. 외모보다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다. 새벽 공기를 좋아해 일찍 눈을 뜨는 사람이 좋고 남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좋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솔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윈윈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윈윈 그룹의 이름이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좋아요. 이기고 이긴다. 승패가 아니라 승승. 이 얼마나 멋진 단어예요. 오늘을 있게 해준 여러분들의 과거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윈윈이라는 이름만큼이나 멋진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응원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의 마음과 비전과 저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